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킬리시나이 우르무치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방침으로 자매 도시로서의 어떤 서로의 위민 전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류 추진을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일단 해주시죠. 아니 그냥 짧게 제 얘기가 틀리지는 않죠? 일단 맞고요. 네네. 우르무치시 대표단은 방문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스포츠 교류 쪽으로 해가지고 또 홈스테이 정도로 했는데 홈스테이도 거가 일단 치안상 문제라든가 또 중국에 있습니다만 뭐 중국 전체의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이제 계속 할래도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고 여러 가지 우르무치의 기관장이 한 번은 뭐 킬링시도 마찬가지지만 고사안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만 당분간 좀 진행을 하고 앞으로 개선. 아니 그러니까 당분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당분간 어떻게?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맞습니다. 명단에만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취소하려면 또 의회 예, 동의도 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히타카시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오산시보다 훨씬 더 구리시하고 훨씬 더 자매 결연이 돈독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곡부시가 나와 있죠. 예, 예. 곡부시가 저희하고 우회협력 도시입니까? 아니면 자매결연 도시입니까? 우회협력 도시입니까? 예. 아니죠. 예. 저희가 우회협력과 자매결연을 명시한 이유들은 내실 있는 교류 추진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뭐 매뉴얼을 만들어라, 민간 부분인지 공공 부분인지 분류해라, 뭐 이렇게까지 뭐 인적 교류인지 아니면 그게 체육 교류인지 문화 교류인지 좀 차원을 따져라, 뭐 그 얘기는 수십 번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뭐 더 이상 여기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상황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께서 작년 6월 달이죠. 어반시를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다녀오셨습니다. 제 기억은 한 뭐 비서까지 해서 1,200만 원, 1,300만 원 드는 돈으로, 그죠? 제가 어반시 귀국 보고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아주 잘 써놨습니다. 뭐냐면 귀국 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토록 의무와 기간 내에 제출토록 관리하겠다. 제출 기간은 20일 안에 하겠다. 이거 20일 안에 했었나요? 첫 번째. 했어 안 했어요? 그만 얘기하시면 되지. 20일을 못해 안 했잖아요. 있습니다. 예. 또 이 기록 보고서 한번 보셨어요? 보셨겠죠, 우리 자치는 과장님? 그죠? 최소한 귀국 보고서를 하면 이게 미국 어반시 연수 결과 보고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시샘말로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어반시의 역사와 설립, 어반시의 지도, 어바인의 도시개발의 특징. 이거 분명히 시장님께서 그 당시의 시장이신 강석희 시장을 만나고자 했던 의도가 뭡니까? 만나셨죠? 네, 많아졌습니다. 만나서 사진도 찍으셨죠? 예, 예. 그때 만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제 뭐 킬링도 있지만 자매 결혼을 추진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죠? 처음부터 어반시가 제가 교육도시니까. 예, 예. 근데 왜 그런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까? 사진 한 장 딱 있어요. 저희들이 보고 싶은 건 아까 의원님들께서 결과보고서, 귀국 결과보고서 말씀하셨는데, 해외 연수 결과보고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들을. 그렇지 않으세요? 알차게 기획보도 작성 플랫폼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반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전에 우리 아모레 퍼시픽 유치하면서 오사를 뷰티 코스메틱 배틀 만들겠다 하시면서 미국이 아니고 프랑스 샤르트시. 파리 남부의 샤르트르시 얘기 많이 하셨죠?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있어야 그게 내실 있는 교류 추진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꽝남성 연수 결과 보고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면 동의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예? 두 번째 인사 문제 말씀 좀 드릴게요. 뭐 인사 문제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 뭐 잘 써있지만 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하겠다, 인사 고충 상담도 하겠다, 직위 공모자 하겠다, 인사 예고자 하겠다, 승진 후보자 명부 공고하겠다, 근무 평정 시에 실적으로 뭐 투명성 있게 하겠다, 뭐 다 이해합니다. 그 행안부에서 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죠. 그게 어느 시점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 최근에 바뀐 거 말씀하십니까? 뭐 수시로 지방공무원 바뀐 게 맞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골자가 어떤 게 바뀐 게 있냐면 인사위원회 확대 구성이 돼서 바뀐 골자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로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년 몇 월, 뭘까지 모르고 그래서 2012년 9월입니다. 2012년 9월입니다. 제 기억에 16에서 예, 2012년 아마 9월이 맞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여기 뭐 인사위원회를 증원 구성해서 기존에 4명 개선해서 16명이다. 아니죠. 이건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개정이 늦었죠. 힘들었습니다. 한 3개월 늦었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아마 제가 명확하게 제가 그 자료는 명확하게 없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아마 이게 인구 10만 이상, 10만 이하에 있어서 아마 인사위원회가 확대할 수 있게끔 아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만인지 15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 근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요구했던 건데 분명히 얘기하는 거 보면 3개월 늦었죠. 그 중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임비역직에 대한 예, 문제 있고. 위촉 문제가 있었죠. 그죠?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면 법리상 문제가 없습니까? 의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그죠? 했습니다. 예. 하자가 법적 하자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인사 분야 경기도 특정감사가 있다며요.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있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7월 초에 온다고. 뭐 아무튼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근데 저는 분명히 법적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로 인구 20만에 부응하는 행정조직 개편. 네네. 그 여기 관련돼서 그 분동 문제를 제가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분동에 대한 우리 자책용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뭐 중기 인력 개발 계획을 연말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그때도 2014년 이후에 검토해봤다고 분명 보고를 드렸고. 네, 중기 지방 인력 계획이 2012년도 말에 보고한 거에 의하면 2014년도에 인력 충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얘기하시죠. 그 계획이 끝입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 의원님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분동하는 게 이제 능사가 아니 저는 지금 분동을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분동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분동의 장단점은 뭡니까?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분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장단점이 나와야 해야 되지 필요성도 나오고 분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국장님 말씀하시면 국장님 하세요. 네. 국장님은 되는 거죠 위원장님?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분동에 대해서 의견은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일단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동을 하게 되면 일단 재정적인 수요가 동사무소하고 새로 마련을 하려면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라고 그러면 분동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그 동민들을 상대하는 주민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일단 시민 동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좀 향상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대원동이 너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 와서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다른 동에서 비해서 좀 길게 기다리는 이런 부분이 해소는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재정적인 수요가 너무 많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직원을 다른 동보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는 13명이다 이러면 뭐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
대원동은 1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이. 정원. 그래서 인원을 뭐 2~3명 정도 정원을 늘려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소를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담당 국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점에 장기적인 계획입니까? 단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저 대원동이 한 6만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뭐 5만이 넘어가면 분동 여건이 된다고 보지만 그 지리적 여건은 대원동이 그 면적은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면적 요건도 됩니다. 분동 요건은. 물론 면적 네. 여건은 되죠. 근데 지리적 여건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고 그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이제 그 동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각종 민원 처리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오산시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그 분동은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분동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중합니다. 의견 존중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토론 문화가 좀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분동의 첫 번째 원칙은 주민들에 의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동을 행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판단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분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물론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부지 매입이 뭐 우리 새로운 동청사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나 뭐 어떤 부지 매입이나 건축비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인원까지 충원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산 자체가 지금 뭐 얘기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천안 같은 경우 백석동, 부석동 자체가 대원동 인구보다 적습니다. 제가 이때 파악할 때 자료를 보면 거기는 5만 2천 명. 제가 그때 파악할 때가 대원동이 6만 5천일 때거든요. 5만 2천이 5만 4천인데도 불구하고 여긴 분동을 시켰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광주시의 건국동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여기도 6만이었는데 2만 6천, 3만 4천으로 분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동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방침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거기에 방침 결정을 받고 조례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죠? 저는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언제 할 것인가가 제일 고민스러운 겁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옛날에 대원동에서 잠시 했던 것 같고 전체 의견을 볼 수는 없죠. 아시겠지만 그때는 설물 회수율도 13%밖에 안 되고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객관성을. 그럼 이거 언제 하실 겁니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분동해달라 강력히 원하면 분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적인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60% 70% 우리 분동합시다 의견 나오면 바로 분동해야죠. 우리 바로 절차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울러서 설문조사 자체도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여기를 뭐 5명에서 충원시켜갖고 또 서기관급을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동작을 서기관급으로 하겠다. 이런 안도 있는 것 같은데 전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이걸 만약에 서기관급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분동은 나중에 8만 9만 돼도 요원해지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그거를 소기관급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7만이 넘어가면 직급이 그렇게 된다. 검토 의견에 그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기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되면 분동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지금 아마 그러니까 벌써 결과를 생각하고 주민 설명이 있을 경우에는 분동이 의견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 설명을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분동이 만약에 주민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분동을 해야 되니까 일단 아까 그런 재정적인 형편이 오산시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거 단계부터 세워놓고 주민 설명이 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의견. 그런 의견이잖아요. 근데 저는 앞뒤가 좀 틀려요. 그 의견하고는. 그거는 국장님 의견이시고 저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좀 틀립니다. 제 생각은. 아무튼 향후에 분동에 대한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됐든 분동을 해야 될 거라는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될 거라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시죠? 단지 시기적으로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분명히 분동이 필요하다. 천안이나 광주 광역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분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동이 필요하다면 분동 사업에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어떻게든 청호리, 청호동, 갈곡동, 고현동 일부 지역은 대민 서비스가 솔직히 동민 서비스가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주기 위한 노력도 좀 같이 겸행을 해주셔야죠. 이제 지금 김준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저기 하지 마시고요. 그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소통을 하면서 과연 어느 게 주민들을 위하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합의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오산 시민회관 경축 행사 때 출향 인사들을 초청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출향 인사에 대한 명단은 있습니까? 그건 매년 하던 명단이 있기 때문에 예. DB가 있습니까? 주요 인사 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됩니까? 인원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예. 아니 한번 쪽지를 한번 써서 한번 답변케 해주세요. 출향 인사가 DB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그 출향 인사 몇 명 되는 건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출향 인사를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이 왜 출향 인사 관리를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면 네. 출향 인사를 관리하면 그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대한 그 애양심을 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뭐 중앙부처나 뭐 다른 기관의 그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그 협조 이런 사항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인적 네트워크 구성해서 저희가 오산시 어떻게든 오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산시도 돈을 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출향 인사 관련돼서 우리가 뭐 초청 프로그램으로 뭐 간담회를 열었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전 그런 걸 들어본 적은 없어서. 혹시 그런 프로그램은 있나요? 아직은 출향 인사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아니면 출향 인사를 특별히 대한 어떤 뭐 시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좀 이렇게 좀 밀착적으로 이분들한테 오산시가 이분들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오산시가 이분들을 아직도 사랑한다. 뭐 이런 아까 애양심 얘기했지만 애양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회할 때 초청을 해놓은 건데요. 뭐 별도 간담회는 아니 없습니다만 1년 동안 내내 연락을 안 오다가 시민회 인사라고 딱 달랑 초청 전화 보내면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관리 프로를 만들어야죠. 일부라도 대민 접촉을 해야죠. 네, 그 김준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안 그 굉장히 좋은 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이제 시행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역 발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분들만 관리 잘하면요 오산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별로도 출향 인사 관리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각 팀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산업분야에 잘하는 뭐 출향 인사를 뭐 그렇게 멘토도 시키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출향 인사 네트워크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앞으로 이분들을 활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체계화에 대해서요. 예. 우리 콘도 활용도를 좀 자료를 받아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복지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3구자에 대해서 좀 더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더욱더 유효하게 활용을 할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는 총 618박이 가능한데 251박.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336박, 2011년도에는 362박, 2012년도에는 339박 해서 총 618박이 가능한데 이제 뭐 한 300박이 좀 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이용이 가능한 시점에서
오산 시민에게 혜택이 좀 돌아가게 할 수도 있나요? 이게 공무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예, 제가 말씀드려요. 한 구자당 거의 1년에 한 30일 냅니다. 24. 그리고 그렇고 사실 일반인 될 때는 이제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전 선거 운동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수원, 화성, 오산을 통합하려고 하다가 통합하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다 결국은 상생협력 상생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도 달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었고, 그런데 요즘 우리 오산은 아니지만 주변 화성의 태안 3지구가 공사 재개를 한다고 하죠. 예, 그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게 윤건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오산시는 어떠한 우리의 의견이라든가 우리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고상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고상까지가 파악을 못했어요. 문화체육과가 아니고요. 네. 예, 이건 문화재 관리 이 문제가 아니고 상생협력위원회 차원에서의 얘기예요. 우리 상생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상생하자. 그러면은 오산은 오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산, 화성, 수원이 같이 상생하자는 건데 지금 상생위원회가 무엇을 구심점으로 뭉쳤습니까? 정조의 효사상을 중심으로 뭉쳤죠. 예, 그러면 윤건릉은 뭐예요? 바로 정조가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그 한을 보복으로 풀지 않고 효로 승화시킨 그런 장소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인성회복이 필요하고 효사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러한 사상들의 파급이 절실할 때 그 태안 3지구의 공사 재개가 되게 되면 그 영향을 미치겠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보존하려는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방향과는 좀 다르게 갈 텐데 물론 거기 화성에도 내재해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상 문제라든가. 그러나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오산, 화성, 수원이 앞으로 관광 벨트도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상생협력위원회도 발족을 했고 그러면 우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의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웃집 문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었나요? 저희 자책력과에서는 사실 이제 이 오산 화성 통합에 대한 용역을 좀 하면서 통합됐는데 장단점이 뭐냐? 그러다가 이제 작년 10월 장단점 파악 안 했잖아요. 네, 그 용역 보고서에서 안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신문 기고문까지 썼고 이러한 간담회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목소리를 전할 것인가 저희 말 것인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용역을 해서 통합이든 앞으로 장단점, 상생활처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만 용역을 해서 각 부서 역할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상생위원회 아마 기획감사가 인실에서 지금 구성을 했고 또 문화예술관에서는 그 삼남길에 대한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용역에 대한 것만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님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이거는 문화체육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니, 전체 기획감사관 얘기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는 다 연계돼 있는 거고요. 이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안 3지구의 용도 지역을 공원적으로 묵자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근데 최인석 화성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인석 화성시장님만의 의견으로 나갈 것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세 개의 상생협력위원회가 있으니 이런 것을 주제로 다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우리의 구심점이 되는 정신문화로 살아야 될 윤건릉 옆에 그런 최첨단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참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사업 내용 중에 반가웠던 것은 그 혁신교육 관련해서 본 의원이 그 주장했던 거가 아이들 수영하고 심폐소생 교육을 꼭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 사용 내용 중에 그 중2 학생들에게 심폐소생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참 괜찮다. 저는 이제 자료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28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식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센터 등록 후 2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퇴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이 봉사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산시에 자원봉사 등록된 게 한 3만 4천 명 됩니다. 그래서 1회 이상 활동률은 한 13,000명 되고요. 그래서 교육 코디네이터가 있고 교육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 한 실적을 계속 자원봉사 활동을 체크를 해가지고 경기도 자원봉사 보냅니다. 그 실적이 오산시가 메디가 나오고 활동률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관리를.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는 그 실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봉사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한 번이라도 참여하셨던 분들은 사실 처음에는 계속적인 봉사의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밖에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봉사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죠.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문 봉사도 한 14개 봉사단이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어느 분야만 하고 싶어 하는 자원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만 많고 실적이 안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는 1회 이상 하신 분들 중에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한 10,000여 명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활동하는 게 알아들었는데요. 10,000여 명이고 등록만 그러면 그분들이 왜 안 할까요? 그분들을 관리를 그분들 그럼 2년 지나면 그냥 이렇게 탈퇴 처리해 버리실 거예요? 저희가 뭐 홈페이지나 그 자원센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감사 인사하는 감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를 한 번이라도 드린다든가 어떤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뭐 우리 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 자원봉사자 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글쎄 뭐 저는 정확히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한 3만 명 중에서 10,000몇 명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럼 10,000여 명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2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네. 탈퇴를 시키는 게 하지 말고 네. 물질이 관리를 해서 계속 할 수 아니 있도록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안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어떻게 관리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물론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얘기 들은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센터가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몇 분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센터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데 이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악해 보시고 더 역할을 하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